금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지수가 1% 이상 오른 게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이번 주 좀 힘든 흐름을 주 초반에 보였고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실망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최근 이틀간의 하락폭을 상쇄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자세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1950선 훌쩍 뛰어넘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세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실 코스피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상당 부분 코스닥 쪽의 추세가 좀 양호한 흐름을 전개해 갔었는데요. 그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 쪽으로의 매도세가 상당히 집중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장에서만큼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쪽과 함께 선물 시장 쪽에 동반 매수세를 함께 유입을 시켜주면서 그 수급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었던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전기전자나 자동차, 조선 이런 일부 또 건설주들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었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장중에 3%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종가상으로도 3.2% 정도의 3.4%죠.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코스피 시장이 1% 이상 상승하는 데에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좀 기여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3.4% 플러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3%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는 전기전자 그리고 기관은 운수장비 쪽으로 매수세를 유입시켰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 흐름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물산이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조선주들도 간만에 동반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일정 부분 기관들의 매수세가 나타났었던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7% 정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소 좀 부진한 듯 했었던 금융지주사들도 오늘 재차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KB금융이 3.5% 정도의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간략하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가 이후에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은 장중 내내 조금은 약한 그런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3,260억 원,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194억 원에 좀 불과하다 보니까 매수 강도가 훨씬 외국인들 쪽으로부터 크게 발생을 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으로서는 위닉스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공기청정기나 제스키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들 반영이 됐고요. 이 밖에 OLED 관련된 종목도 오늘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6세대 플렉서블 OLED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서 동반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들 반영이 됐습니다. 네,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그동안 부재했던 수급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모습이 연출됐었습니다. 3천억 이상 매수한 외국인들 주로 어떤 종목 샀나요? 네,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썩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만 오늘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현물보다는 선물만 가지고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현 선물 동반해서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쪽 현물로 3,200억 원 이상의 매수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 지금 비차익 부분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의 2,900억 원 정도 함께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이 더 유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수급 특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중심으로 사고 팔았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외국인들은 앞서 짚어드렸습니다만
전기 전자 쪽에 매수세가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3% 이상 올랐습니다.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타픽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꽤 오래간만에 지금 2천억 원 가까운 매수세를 집중한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와 네이버,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 서울반도체 정도만이 코스닥 시장의 매수세 상위 종목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고요. 기관들의 수급을 보시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사진 않았습니다만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200 쪽에 지금 매수를 집중시켰기 때문인데요. 각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종목은 다릅니다만 일단 방향성 자체는 시장 상승의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종목이나 ETF 쪽으로의 매수를 보였다라는 공통사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자동차와 관련돼서 오늘 기관들의 매수세, 조선주들도 매수세가 상당히 지금 유입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매도 종목을 함께 좀 봐야 될 텐데요. 시장 전체의 매도 종목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매수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매도가 사실 크거나 집중되는 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대건설 정도만이 100억 원 이상의 좀 매도를 보였습니다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ETF 쪽에 매수를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반대의 투자 전략인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했겠죠. 오늘 600억 원 정도 매도를 좀 보였고요. 삼성전자와 네이버,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으로는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사실 금일 외국인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준 종목들이기도 한데요. 약간의 좀 수급에 있어서는 오늘 그 손바뀜이라든지 일정 부분 외국인과 기관들의 다른 패턴을 우리가 좀 특징으로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동향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 시장의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현정 연구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단어 지속성이죠.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그렇다면 그때 저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앞서 짚어주셨다시피 제가 가장 시장에서 특히나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 아닐까라고 다시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조금 수급상에는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역시 그리고 특히 당장의 다음 주에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도 여기에 추가적인 상승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그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외국인들이 현선물해서 동반 매수 흐름을 보이니까 정말 기다렸었던 지수의 상승, 탄력적인 상승 자체가 오늘 여지없이 좀 보여주는 하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기댈 곳은 외국인 수급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함이 나타났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린 수급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은 긍정적으로 마치긴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일단 외국인들이 단순하게 선물 시장만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현물과 선물 시장 쪽에 동시에 이런 매수에 대한 기조를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흐름 자체가 다음 주에 연속성을 좀 띠게 된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고르게 오르기는 사실상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과 같은 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선물 일단 동반 매수세를 지속하는 모습이 다음 주에 외국인들 쪽으로부터 발생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반등 강도가 조금 더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다음 주에 연속성이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여전히 중소형주 쪽의 트레이딩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이 됐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연속성 다음 주에 꼭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외국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성, 연속성을 띠고 다음 주에도 들어올지 여부를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